이번에 PC 물가지수가 7개월 만에 재반등했다. 인플레 경고음이 커진다. 이런 뉴스 기사가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꺾였습니다. 다시 한번 무너졌어요. 미 연준이 빅스텝 0.5% 인상을 해야 될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급격히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인플레 우려가 완화되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연말쯤에 인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겠다 하면서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PC 물가지수도 그렇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생각보다 빠르게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도 있겠고, 그렇게 되면 기대했던 기준금리 인상 중단은 뭐 올해 할 가능성이 크지만 인하까지는 안 하니까 실망 매물이 막 쏟아지는 거죠. 하지만 지금 경제 상황은 단순히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린다 올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PC 물가지수 세부사항을 보면서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지금 무엇이 중요한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 물가지수가 대체 뭘까요? PC까지는 아는데 E까지는 잘 모를 수 있는데 뭐 간단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여러분 다 아시죠? CPI죠. 이게 중순쯤에 발표되고 PC 물가지수가 월 말에 발표가 되는데 미국의 실제 인플레이션을 자세히 알 수 있다. PC 물가지수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 소비자 물가지수를 가지고 주식시장이 막 들고 일어나고 떨어지고 하느냐? 왜냐면 좀 더 빨리 발표되고 큰 흐름으로 보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PC 물가지수는 소비자, 기업, 영리단체, 비영리단체 전반적인 지출 데이터를 중심으로 구성을 해요. 반면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도시 소비자, 도시 생활자의 소비를 대상으로 이게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 넓은 범위를 조사하지 않죠. 그리고 이 그림처럼 PC 물가지수가 뭔가 동그라미가 굉장히 고르게 형성돼 있고 CPI는 이게 주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어떤 특정한 품목들이 좀 많이 차지한다. 이걸 알 수 있어요. 2012년부터 미연준은 오늘 설명해 드리는 PC 물가지수를 가지고 금리를 결정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2월 발표된 이번 PC 물가지수 상승률이 5.4%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빠르게 떨어져서 2%까지 가고 연말에는 금리 인하까지 생각했는데 웬걸 올라갔죠. 5.4%로 올라갔어요. 근데 뭐 어차피 장기적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맞아요. 장기적으로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장기간 걸릴 거라는 거죠. 문제는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단기 급락을 예상했기 때문에 뭐 연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게 가장 큰 문제죠. 미연준 FOMC 위원들이 기준금리 올해 안 내릴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믿을 수 없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계속 틀렸으니까 믿을 수 없다. 물가 빠르게 하락하고 올해 하반기에 또 뭐 기준금리 인하하겠지 했는데 지금 상황 보니까 물가가 좀 느리게 하락할 것 같고 말 믿어야 되나 싶으니까 투매가 나오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번 2월 발표된 PC 물가지수의 하락 이게 한 달 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3월 4월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잘 안 떨어지고 이렇게 흘러갈지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만약에 한 달 만의 문제라 그러면은 뭐 걱정할 필요 없겠지만 3, 4월 동안에도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다시 또 하락 반전할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세부 지표를 보면서 이게 한 달 만의 문제일지 아니면 계속 될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선 물가에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뭐죠?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는 뭐 에너지 가격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만 여기저기 물건을 실어 나른다든가 아니면 기계를 돌린다든가 전부 다 녹아 들어가요. 근데 국제유가는 어떤 상황이냐? 쭉 떨어져서 하방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게 떨어졌기 때문에 국제유가 이놈이 PC 물가지수를 빨리 안 떨어뜨리는 그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식품은 뭐 좀 이따도 한번 보겠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식품이 문제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 PC 물가 4.7% 전월 대비 또 올랐어요. 이것도 잘 안 떨어지고 이게 오히려 이렇게 박스권처럼 이런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는 것까지 있습니다. 자, 에너지와 식품의 가격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에 또는 뭐 서비스에 녹아있는 전 품목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렇다면 왜 이 PC 물가, 뭐 소비자 물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핵심 PC 물가 지수가 오르는 것이 진짜 문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C 물가 지수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뭐 모든 게 그렇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상품과 우리가 뭔가 공급하는 서비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보시면 그림의 파란색이 증가율이에요. 상품 증가율은 떨어지고 있고 노란색의 서비스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뭐가 끌어올렸냐? 서비스 가격이 끌어올렸구나. 단박에 눈치를 챌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증가율이 문제입니다. 자, 이 원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품 물가 앞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안심하던 원본 지표를 보면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높은 데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 유지만 해도 증가율은 계속 떨어지는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 물가의 원본 지수는 이렇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 원본이. 그래서 실생활 물가는 여전히 비싼 상태인데 요 그림처럼 증가율만 떨어지면서 뭐 눈속임처럼 나오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실제 작년보다 식당을 하고 있는데 농산물 가격이 한 20%는 더 올랐어요. 근데 뉴스나 뭐 유튜브, 증권 전문가들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돼가지고 물가가 떨어지네 마네 뭐 이런 소리를 해요.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다 이런 소리까지 하고 앉아 있는데 내가 분명히 실물에서 이거 농산물 가격 떨어지지 않아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물가가 무슨 떨어진다는 소리냐. 내가 실물 경제에서 하나도 안 떨어지고 작년에 오른 거 그대로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딱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실제 원본 지표는 이렇게 오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이건데 증가율만 떨어졌다는 거죠. 말장난만. 그러다 보니까 실전에선 어떻게 되냐, 실생활에선 내 식당에서 내가 가격을 안 올리고는 도저히 못 버텨요. 작년보다 2020년 대비해서 벌써 가격이 20% 이상 올랐어요. 농산물 가격도 20% 이상 올랐다. 그거보다 더 오른 것도 많죠. 그래서 일단 10% 정도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이미. 근데 아직도 원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10%는 더 올려야 이제 사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메뉴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메뉴 가격 한번 바꾸고 나면 잘 안 떨어지죠. 이게 서비스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고, 또 하나, 아까 여기서 상품 이 파란색이죠. 상품은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 노란색의 서비스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그럼 서비스 가격 원본 지표는 어떨까요? 당연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겠죠. 이게 바로 PC 서비스 가격 그 원본 지표입니다. 와, 보십시오. 2020년 대비해서 굉장히 막 집값으로 이렇게 나이키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아주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세부 지표를 한번 볼게요. 이 서비스가 종합된 거니까 주택, 유틸리티, 주택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임대료부터 해가지고 뭐 주거 관련된 이런 서비스 가격이 되겠고, 유틸리티는 공공요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음식, 당연히 아까 뭐 농산물이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숙박, 요즘에 또 관광 많이 하고 좀 더 다 자세히 볼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하게 올라가고 있죠. 반면에 이제 운송, 오락, 헬스케어 이런 것도 꽤 많이 올라가서 좀 덜 심각하다 뿐이지, 운송 같은 거는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곧 따라잡을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서비스 세부적으로 전부 다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임대료며 공공요금이며 음식, 숙박, 뭐 운송, 뭐 레크레이션, 헬스케어 다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서비스가. 아니 분명히 뭐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네, 뭐 물가가 떨어지네, 내년에 기준금리를 뭐 인하하네, 올해 인하하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분명히 내가 실제로 장사를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또 틀려요. 월세가 한 15% 올랐는데 여기 보시면은 2020년 대비해가지고 정말 많이 올랐죠. 주거 이 파란색입니다. 주택 및 공공요금인데 거의 뭐 한 15% 이상 20% 가까이 올랐는데 지금 안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월세가 이렇게 15에서 20% 올랐는데 식당을 하고 있어요. 월세가 15%에서 20% 올라가지 안 떨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식당 가격 올라가야죠.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나서 바로 뭐 임대료가 따라 올라간다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다음 계약 정도까지는 남아있다 보니까 임대료는 조금 천천히 인상돼서 주거비라는 항목 자체가 뒷북으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뉴스 지난번 거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세입자가 소득의 30% 넘게 월세로 지출한다. 당연하죠. 임대료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월급이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아니죠. 월세. 뉴욕시는 무려 68.5%. 이 이유가 딱 나오는 거죠. 다음에 이제 슈퍼마켓 소매 판매액인데, 슈퍼마켓은 대부분 뭘 팔죠? 식료품 장사예요. 슈퍼마켓 판매액은 불경기가 없이 매출이 왜 이렇게 늘어나나? 이유는 뭐죠? 농산물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안 먹을 수는 없고 사람들이 사니까 매출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또 이렇게 올라가는데, 직접 여기서 농산물을 가져다가 식품을 만드는 사람들 안 올라가겠습니까? 원가가 상승을 안 하겠어요? 당연히 올라가죠. 근데 여기 주택 때문에 임대료까지 올라가는데 공공요금도 올라가고 가격 인상,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연결돼 있죠. 이렇게 임대료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뭐 공공요금도 올라가고 전부 다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기초생활비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경기 민감한 내구재, 뭐 자동차, 가구 이런 비싼 거, 이런 거 당연히 판매가 감소하겠죠. 이렇게 주춤해지고 있어요. 그럼 무슨 낙으로 삽니까? 사람이 그래도 뭔가 기쁨은 있어야 되죠.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났잖아요. 여행이나 가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럼 실제 불경기인데 여행을 이렇게 많이 다닐까 싶으시죠? 예, 다닙니다. 요게
미국의 국내 해외 항공 탑승 승객 자료예요. 2020년 대비해서 쭉 올라가가지고 거의 2019년 수준을 거의 회복을 해 가고 있습니다. 여행을 많이 다닌다는 거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물가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빨리 떨어져 줘야, 그래야지 뭐 기준금리도 인하되고 주가도 올라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럼 그 많은 분들의 기대처럼 물가가 빨리 떨어지려면 뭐가 빨리 떨어져야 됩니까? 주택 임대료 빨리 떨어질까요? 이거 뭐 계약 기간도 있고 이렇게 빨리 안 떨어집니다. 공공요금 빨리 떨어질까요? 지금 쉽게 안 떨어지죠. 그러면 떨어질 만한 건 뭘까요? 가장 빨리 떨어질 수 있는 거, 여행, 레크레이션, 음식 안 먹으면 되고, 숙박, 여행 안 가면 되고, 이런 서비스 물가는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면 바로 떨어지는 거죠. 그냥 바로 나락으로 갈 수 있죠. 여행 안 다니고 소비 안 하고 집에만 있고 그러면 바로 떨어질 수 있는데,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과연 그렇게 서비스 물가가 뚝 떨어져서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은 과연 좋은 걸까요? 과연 주가가 오를까요? 상품 소비 보시면은 소비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어떤 소비가 미국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냐? 서비스 소비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미국 경제를 지탱해주는 게 지금 서비스예요. 근데 서비스 소비가 감소된다? 지금 상품 소비 감소하고 서비스 소비 감소하면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거예요. 자, 이제 왜 PC 물가에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이 핵심 PC 물가가 오르는 것이 진짜 문제냐? 여기 어느 정도 힌트와 답을 찾으셨을 텐데, 식품과 에너지 제외한 핵심 PC에는 이 서비스가 많잖아요. 서비스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품과 다르죠. 서비스 물가는 상승이 제깍제깍 나오지 않지만 시차를 두고 맞물려서 나오지만 한번 상승하면 잡기도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죠. 메뉴 가격 이렇게 식당에서 올리면 웬만하면 그거 안 내립니다. 뭐 농산물 가격 떨어졌다고 안 내려요. 자, 그럼 미국 경제가 또 둔화되지 않게 소비를 지탱하는 부분도 또 서비스예요. 잘 떨어지지도 않는데 떨어뜨려도 경제를 지탱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떨어뜨리냐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마저 망가지면 경제는 어떻게 될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잖이 경기 침체 오고, 냅두자니 인플레이션 심해지고 금리 계속 올려야 되고, 이래도 난리 저래도 난리.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어쨌든 인하했다고 할게요. 그럼 앞으로 모든 게 좋아질까? 주식시장 좋아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미연준은 우리의 주식을 안 떨어지게 하는 기관인가요? 아니죠. 금리를 내린다면은 언제 내립니까? 미연준이 경제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내립니다. 경제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미연준이 확인하고 내리는 거예요. 이제 살려야지 하면서. 이거 제가 지겹게 보여드리는 그림이죠. 저 이거 뭐 네가 언제 그런 소리 했냐 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항상 그대로 씁니다. 미연준 기준금리가 이제 2%도 되기 전부터 앞으로 기준금리가 쭉 올라갈 거고, 어느 시점쯤 되면 이제 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주식시장에 한번 랠리가 오겠지만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이런 시점들이 역사적으로 왔는데, 그러고 나면은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많습니다. 항상 역사적으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인상이 이렇게 중단될 때 한번 랠리 한번 올 수도 있는데, 그것 좀 단기 랠리고 다시 이렇게 떨어뜨린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고점 찍고 내려올 때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진짜 높아요. 그래서 제가 지겹게 보여드렸죠. 그 이유가 바로 아까 보여드린 이겁니다.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고점에서 내리기 시작하면 진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문제들이 터져 나올 수 있을까요? 요번에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세대 간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 그래요. 무슨 소리냐면은 밀레니얼 세대, 이게 30대인데 이 친구들이 지금 빚더미에 앉았다고 합니다. 미연준이 돈을 풀어버렸잖아요. 엄청나게. 금융위기 때 QE 1, 2, 3 때 풀고 코로나 때 풀고 돈을 쫙 풀어버렸더니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빚을 안 내면 주택을 살 수가 없어요. 30대가 이제 애 낳고 집이 필요한 시대인데, 꼭 그 사람들이 뭐 잘못해가지고 영끌했다 이게 아니라 집이 필요하니까 산 거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 시기가 참 안 좋을 때 그때였고, 또 돈이 막 풀어제끼니까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생활물가가, 애기 키우느라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근데 생활물가 안 써요, 애기한테. 그러니까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0대들은 난리가 나 있고, 반면에 이제 좀 돈이 많은 나이 든 세대들은 많이 올랐다 막 그러면서 여행도 다니고 뭐하고 막 이렇게 세대 간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꼭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소비자의 대출이에요. 대출 증가율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보통 이제 경기가 호황으로 갈 때 대출 증가율이 쭉 올라가고, 보통 이제 불황으로 갈 때 이렇게 서서히 좀 떨어지면서 증가율이 낮아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떨어지고 이때 폭락 오고 하는 건데, 밀레니얼 세대들이 대출을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죠. 인플레, 주택 올라가고 생활물가 올라가니까 다 받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금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이자 상환 부담이 엄청나게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밀레니얼 세대는 붕괴하고 그냥 끝날까요? 이 친구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이 친구들의 부모 누굽니까? 나이 있는 좀 세대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죠. 같이 뭐 소비 감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이유.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정말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이 증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로 가는 시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죠. 금리 떨어진다고.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기는 뭐 기준금리를 내리던 올리던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경기가 둔화하고 앞으로 침체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시기예요. 이런 시기에는 원칙적으로 뭐 주식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투자 보수적인 분들은 하면 안 되겠죠. 단 이게 상승에 막 소외되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소액 아니면 뭐 내가 뭐 반토막 나도 상관없겠다 싶은 비중으로 뭐 그런 걸로 철저히 단타 뭐 그 정도는 괜찮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오고 있죠. 이번 PC 물가에도 이런 부분이 그대로 녹아났다 이 말씀을 드리고 주의하시란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는 말로만 떼었는데 그렇지 않죠. 리액션을 제대로 하죠. 한 달 교육을 제가 진행해 드리고 있고 매주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거시경제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세부적인 사이클과 거기에 속한 뭐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등 영상에서 하지 못하는 이런 교육이 나오죠. 영상 하단에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신다 하면은 꼭 메일 주셔서 교육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